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회사는 네, 직원들에게 이 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 의무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COVID-19 백신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많은 고용주들은 예방접종 정책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업무상 필요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해서 직원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케이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직장에서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안 해서 직장의 다른 직원에게 직접적인 위협, direct threat가 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2020년 12월 16일 보게 되면 이미 연방 EEOC에서 직원을 위한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고려 중인 고용주에게 연방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와 지침을 이미 발행을 한 상태고요. 대다수의 미국인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백신의 효능 및 수명, 배포, 예방접종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마다 EEOC 및 기타 연방정부기관에서 추가 지침을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접종, 의무 접종 방침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고요. 백신을 의무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상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이 위험에 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 여행, 소매 또는 기타 사업체는 의무 접종을 할 더 많은 비즈니스적인 이유가 있겠고요. 원격 근무자에게 의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또는 사무실 기반 비즈니스는 사실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쉽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연장된 일정을 감안할 때 많은 회사가 특정 예방 접종이나 복귀 정책을 즉시 실행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고요. 회사는 직원에게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는 대신 예방 접종을 권장하거나 권정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해서요, 회사에 네.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 가장 큰 책임은 예.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면 의무 예방 접종 정책이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무적인 예방 접종을 실행하지 않을 때 직원은 고용주가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만약에 예방 접종을 요구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법이나 판례가 생긴다면 아주 새롭고 획기적인 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하지만 반면에 헬스 디파트먼트나 노동청의 명령 또는 지침이 고용주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직원을 직장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채택한다면 이 문제는 고용주가 적절한 어떠한 세이프티 프로토콜, 안전 프로토콜을 따랐는지에 대한 불법 행위 소송의 요건이 명백하게 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임이 있다고 보면은요,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고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 의무 접종 후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다른 예상치 못한 반응이 생기면 회사에 책임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상시 적용되는 법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현장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고용주의 예방 접종 장소에서 백신의 부작용 또는 기타 부상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로부터 청구를 받는 고용주는 The Public Readiness and Emergency Preparedness Act라는 법에 의해서 면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원이 회사는 의무화해서 꼭 봐주라 그러지만은 직원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거부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지금 의무 관련에 의해서 어떤 책임이 있나를 봤을 때, 이러한 고용주와 직원은 일단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원격 근무가 가능한지를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직원의 의무나 예방 접종이 덜 중요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지,
또 고용주의 사업 운영에 직원의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등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방 접종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직원이 있다면 재택 근무나 노출이 덜한 포지션으로 옮기는 편의 제공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해서 무조건 해고나 징계를 하는 거는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요.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두 번째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것은 직원이 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예외가 두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하나는 장애와 종교, 다른 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백신을 못 맞는 경우가 있겠고요. 네. 종교적인 신앙이나 믿음 때문에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예방 접종을 권장하거나 요구할 때는 반드시 연방 민권법 Civil Rights Act와 장애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를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직원이 백신을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특히 고용주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켰을 때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접종 거부로 인해 얼마나 위험한지 다른 직원들에게 위험을 주는지 초래하는지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고용주는 개인의 직장 내 개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과 그 법을 포함하는 직장 내 정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는 직원이 예방 접종을 거부하면 고용주는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이 개인 또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위험, 말씀드린 직접적인 위험, direct threat이 있다고 간주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편의 제공으로 제거 또는 감소가 될 수가 없다면 불가피하게 거부하는 직원과의 고용 관계가 종료도 될 수도 있다라고 법조계에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거부하는 사람을 해고시킬 수 있냐라는 것이 논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한 4가지 요소들을 평가해야 되는데요. 위험 요소의 시간을 봐야 되고요. 잠재적 피해와 성격과 심각도, 잠재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잠재적인 피해의 임박도 4가지를 봐야 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게 되면 이 평가 시 매우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요. 굉장히 위험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모든 사람들의 고용주들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직원이 직장의 위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직원이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휴직하는 등 합리적인 편의를 일단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백신을 접종을 의무화하는 회사에서 만일 직원이 나는 안 맞겠습니다라고 어떤 이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 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해고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직접적인 위협이 얼마나 가해지는지 회사에, 그리고 다른 직원과 직장 내 안전이 얼마나 컴프로마이즈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러한 편의 제공을 하는 것보다 이러한 저울질을 했을 때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면 아마도 해고나 아니면은 이런 고용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현 상태의 견해입니다. 여기 지금 한 분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말입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있음을 알고도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백신의 접종이 제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지금 주위에 백신을 맞은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헬스케어 워커들을 봤을 때 모두가 다 뭐 95%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뉴스에 봤을 때는 간혹가다 allergic reaction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 안전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의료계의 지금 포지션입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백신 접종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네, 백신 접종 비용을 가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그 디서빌리티 장애 있는 직원이 거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저울질을 해서 네.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면 편의 제공을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로 거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종교가 되겠습니다. 직원의 신실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교의 정의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고용주에게 익숙하지 않은 종교적 신념과 관습도 법의 보호를 받고요. 따라서 종업원의 종교적 편의 요청이라는 건 이제 접종을 거부하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네. 편의 요청이 일반적으로 신실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고 가정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직원의 편의를 요청을 했는데 고용주가 그러한 신념이나 관행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방 접종을 거부할 때는 무슨 종교인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겠고요. 직원의 직접적인 설명이나 제3자의 이해에 대해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확인은 꼭 종교적인 어떠한 근로자나 종교 멤버가 될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신실함이라는 것은 측정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3자의 검증을 통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물어보지 않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불필요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주는 합리적인 편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책임 위험이 있게 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 백신 접종 비용의 부담은 당연히 고용주가 백신을 의무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백신 접종에 소모된 시간까지도 임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연방법 지침에 따르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이 이제 곧 따로 생길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백신 의무화를 고려하는 고용주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요. 직원의 상당 부분이 준수를 거부한다면 이 예방 의무 접종을 고수하고 많은 직원을 해고하거나 아니면 특정 직원에 대해서만 의무 예방 접종에서 제외시키는 등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직원에 대해서만 의무 예방 접종을 제외시키는 것은 차별에 대한 클레임을 발생할 위험을 고조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령을 이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고용주는 직원들이 예방 접종을 받도록 장려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부작용은 아니더라도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뭐 어지럽다던가 피곤하다던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임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뭐 유급 병가를 준다거나 반드시 페이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신을 의무화시키는데 장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어떠한 사이드 이펙트가 있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는 타임 오프를 허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좀 심하다면은 어떠한 휴가나 유급 병가까지도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뭐 정말 어떤 무슨 경험이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예전에도 이러한 상황이 같은 그런 조건의 상황이 전개가 됐었다든지 그렇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 이 샘플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뭐랄까요 그 노동법에서도 이렇게 해결해 나가기가 쉬울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막막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혀 어떤 판례나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든 상황을 감수해 나가면서 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뉴스와 이런 노동법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